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식사는 하셨죠? 네. 참, 눈도 오고 해서 오기도 나빴을 거예요. 오시기도. 열어놓을까? 오시기도 참, 이제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거 한 20분만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일부는 나가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준비한 거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거, 다 여러분들, 시험을 한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제목이 있었죠. 다 나오는 건가, 제목. 있었고, 그 다음에, 추진 배경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 뭐 있었죠? 현황이 있었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안.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계획이 있었고, 세부 추진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반작용이 또 돌발할 수가 있다. 그게 뭐였어요?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 이런 게 있었죠. 극복 방안.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 문제점을 제거하는 희망적인 상태. 기대 효과. 이런 순서대로 했고, 행정사항을 넣거나, 아니면은, 이런 데다가 또, 넣을 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좋은데, 비전이나, 목표, 추진, 방향, 추진 전략, 등등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넣어요. 그래서, 잘 안 나오네.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추진 배경에서 주로 나왔던 게 어떤 게 있었죠? 생각해 볼까요? 배경에서 나왔던 게? 어떤 부정적인, 내지는 상황을 설정했죠. 부정적인 상황을 설정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극복할 것인가. 상황에 대한 극복, 상황 극복의 필요성. 상황 극복의 필요성.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기타 더 추가한다면, 목적이라든가, 근거, 이런 것들, 개념을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상은 넣었었죠. 네. 그 다음에, 현황을 본다면, 현황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구체화 시켰죠? 구체화. 이것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쓰는 거 기억나시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주체별로 나눈다던가 연령별로 나눈다던가 등등 해가지고 나누는 거. 그 다음에 구체화 플러스 이 밑에 보면은 문제점의 결과치, 부정적 결과가 주로 나오기도 하죠. 부정적 결과. 다문화를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학업 중단율,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점에서는 우리가 문제점 플러스 원인 분석을 하기도 하죠. 원인 분석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평가 항목에 보면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잘 파악했는가? 그런 거 있는 거 보셨어요?
있어요. 보면은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려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인 분석은 그 문제점의 근본 뿌리라고 했죠. 뿌리라고 했죠. 그 문제점을 발생하는 근본 뿌리.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했었어요. 원인과 결과였었죠. 각각 뭐 서너 가지 항목의 결과라면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건 원인과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3단계 구조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랬고 또 하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여기서 이제 대응 구조를 했었죠. 대응 구조를 했는데 대응 구조를 할 때 A면은 A 다시, B면 B 다시 해가지고 각각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 잘 보이게 대응 구조가 잘 보이게 하는 것도 테크닉이에요. 딱 보면은 평가자가 딱 봤을 때 A에 대한 대응이 A 다시 딱 잘 보이게 연결 매치를 잘 시키는 것도 그 평가자 입장에선 좋고 그것도 요령입니다. 그래서 대응 구조를 할 때 지난주에 제가 문제가 되는 해결 방안, 문제가 되는 평면을 4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했었어요. 그랬었죠? 뭐 어떤 법령이나 제도 내지는 사람 내지는 시설 프로그램 내지는 협력이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오늘 뭐 잘된 거 몇 개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서 갖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는 막 이렇게 머리 써서 변화시키죠.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래요. 바꾸기도 아니면은 포함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죠. 결국은 이걸 보고자 하는 거죠. 평가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면은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내용과 절차의 관계라고 했었죠. 절차. 세부 추진 계획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게 있었어요? 어떤 일정을 제시하는 거 있었죠. 일정을 글로 하는가 표로 하는가의 차이가 있지만 표로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추진 일정이고 또 하나는 뭐 예산 계획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성과 관리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성과 관리. 성과를 어떻게 추진하면서 이것을 동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동료. 어떻게 하면 동료에서 잘할 수 있을까? 성과에서는 성과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반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든가 아니면은 분기별로 하던가 월마다 하던가 어떻게 측정 단위는 뭘로 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페널티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있었죠? 홍보 계획. 홍보를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홍보해서 빨리 정착을 시킬 것인가. 홍보에서는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또 시기,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홍보에 있었고 또 홍보를 현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본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몸에 뱄을 때는 그거를 또 발전된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단계에 쓰는 거 이런 것들 썼었죠. 그 다음에 장애인도 했었어요. 장애인은 뭐 이거에 대한 것도 세부 추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차피 세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작용과 에 대한 반작용. 장애인에서는 문제점과 다르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건 제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이것은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저항이라고 했죠. 장애인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에서는 주로 내부적인 장애와 외부적인 장애로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내부와 외부. 내부에서는 조직 내부. 조직 내부에서는 가장 많은 것은 업무 과중입니다. 외부에서는
비협조입니다. 이걸 이렇게 다 세트로 해서 만드셔도 좋고, 이렇게 내부 외부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주체별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주체별로. 그것은 하지만 어떤 측면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필요해요. 대응해서 나눠야지 그냥 생각나는 걸 막 쓰는 것보다는 상대가 읽기 편하게. 내부면 외부, 학생이면은 교사. 아시겠죠?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재심은 없죠. 거의 없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득 같은 경우에 설득, 그 다음에 인센티브 해보고 안 되면은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의 방법을 우리가 써보기도 했었다. 단계별로.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됐습니다. 꼭 이건 아니고 뭐 사안마다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장애도 제거하고 문제점도 제거한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단기, 장기로 이제 통상을 제일 많이 했는데, 단기는 이것은 사실은 개인이에요. 개인의 측면, 개인적 측면이 주로 단기에 나오게 됩니다. 장기는 사회, 내지는 조직의 측면이 장기에서 위치하게 됩니다. 통상은 뭐 공교육이라든가, 아니, 내지는 교육청 전체, 이런 부분이 이제 장기에서 서술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쓸 때는, 비전은 이건 목적과 연계해서 목적으로 활용해서 쓰셔도 좋다 해서 말씀드렸어요. 목표는 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그 정량적인 수치, 정량화된 수치, 정량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수치를 쓸 때도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몇 프로, 어떤 구체적인 측정 가능하도록 했었죠. 측정 가능하고 도달 가능하고 예상 가능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야 돼요. 아시죠? 예상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써주셔야 됩니다. 추진 방향이나 전략은 그 개선 방향의 그런 개선 방안에 들어갈 것들의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큰 목차 정도를 정리해서 쓰는 거, 이제 그런 것들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것들 했었고, 우리가 제목도 말씀드렸는데, 제목은 목적과 수단의 연계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목적과 수단의 연계. 목적, 무엇을 위한, 무슨 방안, 무엇을 위한. 통상 가장 그게 기본이고, 뭐예요? 하여간 목적과 수단의 방법. 그 다음에 부제를 넣는 것도 있는데, 부제는 본인이 가장 중심이 되는, 본인이 하는 것 중에 그 해결 방안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제도 개선과 그 인식 개선이 가장 내가 중심이 된다 하면은, 제도 개선과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라고 해가지고 밑에다가 A와 B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제를 다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인데, 너무 많이 달면은 이제 또 부제 대신에 차라리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박스 같은 거, 글상자나 핵심 단어를 현출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건 이따가 작년에 했던 사람들의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지난주 했던 거고, 이 보고서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다 그랬죠. 지난번 6하원칙 같은 거 했었죠. 6하원칙도 다 들어가서 평가자가 봤어도 마찬가지고 상사가 봤어도 마찬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야 된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를 계속 연습하셔야 돼.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개선 방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다 현출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보고서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도 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런 말씀 드렸었나? 과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문제점이에요. 과거. 그 다음에 개선 방안, 세부 추진 계획, 장애국 방안은 현재 해야 될 일이에요. 현재. 그 다음에 기대 효과는 어떻게 돼요? 미래에 발생할 효과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육하원칙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쓰는 거. 지금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근데 이제 한 추상적인 것들이 구체화되는데 한 서너 달 걸려요. 그래서 이제 메모에 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나와도 이제 이 틀과 구조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은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저는 올해는 제 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조기에 퇴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게 나와도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구조로 들어가는 것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처음 시작하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제가 이게 세수를 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게 수그릴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무슨 일이든지 갑자기 닥치는구나. 교통사고도 그렇지 않아요? 원치 않는 시간에 그냥 팍 닥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거의 다 났습니다. 응? 운동이요?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 지금, 네. 그렇죠? 운동해야죠. 제가 이제 해년마다 이제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만나는 분들은 한 300명? 정도? 왔다 갔다? 근데 이제 꾸준히 다니는 분들은 한 200명? 150, 200명?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작년에 저한테 배웠던 분들 중에 어떤 여자, 어저께 제가 통화했는데, 저 지방이었었어요. 근데, 하여간 얼굴도 참 미모도 뛰어나시고,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그런데 문제는. 근데,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 일도 바쁘고.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이제 두 번째 됐어요. 그러니까 운이 따르게 열심히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 그 근무 환경이. 맨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일이 너무 힘들다.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는지 이렇게 됐어요. 돼가지고, 행정실이 이제 실장 방이 따로 있는 시도도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는 안 그렇죠? 예? 없어. 그죠? 실장님 방이 따로 있는 시도도 종종 있어요. 서울, 경기는 안 그렇더라고. 가보면은. 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 있나요? 그렇죠? 방이 따로, 근데, 그래서 사무관도 되고, 애도 대학하고, 본인도 이제 좋은 데로 자리로 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 그래서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다 이제 좋은 시절 다, 근데, 그래서 전화했더니 제가 치료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우리 집 옆에 병원에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빌려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그래서 얘기했는데, 좋아지고 있다. 지금 휴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한 3, 4년 동안 운동을 한 적이 없었다. 본인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집에 오면은 눈이 막 감기고 강도가 세니까 그래서 눈꺼풀이 그냥 막 내려앉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 운동은 뭐 더더욱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역량의 공부는 몸을 막 혹사해가지고 하는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시죠? 이거는 요령껏 하면 되는 거지, 막 그냥 머리 싸매가지고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시점이 지금부터 한 3월? 3월? 봄 되면은 공부 안 되거든, 이게. 서서히 안 되고. 그리고 여름 돼도, 여름에는 좀 공부가 하는데, 8월부터는요,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그냥 하기만 하는데, 붕 뜨죠. 맨날 전화하죠. 지금 뭐 하냐? 이번에 올해 뭐 나올 거냐? 막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계속 공부. 그래서 제가, 특히 시험 보기 한 보름 전에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력 관리. 네. 됐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조금만 하고. 그러면은 1페이지 볼까요? 1페이지. 유형을 보시면, 정책기획형하고 사례해결형이라고 돼 있죠? 정책기획형에 보시면, 통상은 이 문제를 내요. 이 문제를 내는데, 사례해결형도 이제 우리가 작년에는 냈었죠. 그래서, 정책기획형이 많은데, 그래서 일반적인 주제, 우선 대상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을 우리 연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사례 해결형의 문제는 주로 뭘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것은 좋은 걸 해결할까, 나쁜 걸 해결할까? 나쁜 걸 해결하는 겁니다. 나쁜 거를. 나쁜 상황을 설정하죠. 그중에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것은 안전사고에서 지진이 나왔던 거예요. 그쵸? 전년도에. 아시겠죠? 폭력이 발생한 상황.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지금 발생했다든가 아니면은, 실장님이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가다가 성폭력 상황을 목격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자살, 안전사고, 아동학대 이런 실제 발생한 상태를 물어서 상황을 설정해주고 이것을 해결해봐라 라고 하는 형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더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은 두 번째, 갈등입니다. 갈등이 주제입니다. 갈등. 경기도에 올해 시험 문제, 이제 12월이 아직 안 난 거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에서, 폐기된 문제가 뭔가 들으셨죠? 네? 폐기된 문제? 못 들었어요? 실제 나온 것은 꿈의 대학이었었고, 폐기된 문제는 뭐였냐면은, 갑질문화. 였어요. 갑질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갑질문화에서 제시문으로 뭘 줬었냐면은, 우리 경기도에 지난번에 가평 사태 알죠? 아실 분들은 아시죠? 그죠? 여기는 직결되니까. 인근에 있으니까, 가평에, 제가 이런 말씀 방송에 또 그러는데, 가평 사태 관련자들 다 제 수강생이네? 다 거기에. 핵심 플러스 보조 다 해가지고. 보조도 다.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이. 그랬는데, 잘 되기도 했고, 안 된 분들 계시고 그런데, 그런 가평 사태가 제시문에 나왔었어요. 가평 사태가 제시문에 나왔었고, 또 하나는 육군 대장이 있었죠. 박찬주. 고개 사례로 이제 제시문에서 이런 갑질 문화에 대한 해결, 우리 학교 내에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에 대한 해결책,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작년에 민주적인 조직 문화라는 걸 공부했어요. 민주적인 조직 문화라는 것을 제가 가르쳤는데, 그것도 이제 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가르쳤었어요, 다. 그거를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숨은 문제였었고, 그 전년도의 숨은 문제는 뭐냐면은 갈등이었어요. 갈등이었는데, 그 갈등의 문제, 그것은 인사한 이후에, 그 비정규직 인사 이후에 노조와 그 이쪽 이런 도교육청하고의 갈등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갈등 해결 문제였는데, 지금 사례 해결형 문제 중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갈등이에요. 무슨 갈등이냐면은 그 특수학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수학교 무슨 얘기인지 알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의 이런 해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구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사례 해결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것들을 추천한다 봤을 때는 초기 대응, 사후 대책, 재발 방지, 이런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것들이 조금 더 타당하다. 그래서 그 지진이 나왔을 때도 제가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거를 주문했었거든요. 당장 닥친 것을 이제 헤쳐나가는 거, 그 다음에 장기적 대책, 재발 방지 했는데, 그때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이제 예방이거든요. 이게 예방입니다. 그런데 사전 예방, 초기 대응, 사후 대책, 이 사전 예방이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은 대다수 떨어졌더라고요. 사전 예방을 먼저 쓴 사람들은 약간 서술 읽잖아요. 이미 발생했는데 사전 예방이 나오는 것은 안 맞지. 그래서 한두 분 있었는데 올해 다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 해결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지진이든 폭력이든 예를 들겠습니다. 지진이나 폭력이 났을 때 초기 대응 보세요. 초기 대응도 보통 사람이나 시설, 대응 체계, 이런 구조가 주로 문제가 된다. 폭력은 가해자가 있죠. 지진은 없어요. 피해자만 있죠. 폭력은 가해자 격리, 피해자의 응급조치, 후송, 보호, 심리적 안정 등등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만약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진에서는 이거 나와야지. 지진이나 아니면은 가스 폭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가스 폭발해서 학생이 다치고 지붕 천정이 좀 붕괴되고, 그게 이제 지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한 접근 통제, 그 피해 조사, 이런 것들이 초기에 나와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대응 체계에서는 신고, 누구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이제 유관 기관인데 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력이면 경찰서가 되고, 또 안전사고는 119 먼저 119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이런 데가 되는 겁니다. 보고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거죠. 보고할 때는 나누셔가지고, 급할 때는 구두보고, 서면보고 나눠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거죠. 서면. 그 다음에 비상소집도 하죠. 비상연락망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연락망 있어요. 그 소집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어떻게 대책반을 구성한다라든가, 대책반 같은 걸 구성하죠. 대책반 구성하죠. 플러스 여기다 더 하나 한다면 소통의 문제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소통은 뭐냐면은, 소통은 학부모, 구성원, 학부모나 교육 구성원 간의 소통의 채널을 만드는 거죠. 그죠? 소통. 단톡방도 좋고, SNS 좋습니다.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서,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학부모는 필히 알아야 돼요. 그죠? 필히 소통의 그런 방식을 추가하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그 다음에 사후 대책 보겠습니다. 사후는 이제 시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시간 두고. 사람에 대한 도움입니다. 인적 측면. 가해자는 어떤 걸 해야 돼요? 가해자가 있는 거는, 가해자. 폭력? 뭐 해야 돼요?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내지는 징계,
이런 것들이 가해자에게 가해져야 되겠죠? 선도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통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그 징계 조치를 이제 제시하는 것 좋습니다. 조치 있잖아요. 조치. 그 다음에 피해자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두고 이제 뭐예요? 치료.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치료나 상담. 그 다음에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거, 복귀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자에 대한 대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에 대해서도 일반 학생은 주로 자살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심리검사. 심리에 대한 심리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살 일반 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안전과 치료, 교직원도 필요하면은 심리 치료 같은 거 필요하죠. 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진이나 가스 같은 거에서 폭발돼서 시설이 붕괴됐을 때는 피해 복구에 대한 방식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지 예산 확보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네, 안전진단부터 해서 그 이후에 재건 일정. 재건에 대해서 개축이나 재건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복구에서 피해 복구 예산은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 시설 복구를 할지 그 다음에 치유 시설 활용 이것은 시설 자체가 붕괴된 게 아니라 그 피해자나 가해자들을 시설을 활용해서 이 아이들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시설 활용, 유센터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대책이었는데 중요한 건 대체 수업 장소를 제시하는 거예요. 시설 붕괴 같은 경우에는 대체 수업 장소를 어떻게 실장으로서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지 아니면 유휴교실을 활용할지 또 다목적실, 유휴교실 있잖아요. 유휴교실 그런 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안 되면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휴교? 그죠? 아니면은 인근 학교도 그죠? 예, 쉽지 않지만 그렇죠.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건 교육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임시 휴교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방학, 교육 과정 변경 조정을 하는 거죠. 포항도 그러지 않았을까? 교육 과정 변경했을 걸 일부 하지 않았겠어요? 애들 못 오는 경우에 방학을 단축한다라든가 교육과정 변경. 거기서 지난번에 이제 올해 말고 작년이죠. 지진이 났을 때 이틀대로 쓰고 나서 저한테 전화 온 분들이 상당수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위에서 무슨 소문이 나오는데 교육과정은 실장으로서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쓴 감점이지 않느냐, 그런 의의를 막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같이 건의를 한다던가 해서 동참해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막 발표나기 전에 걱정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다 점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쓴 사람들 다 교육과정. 근데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걸 참고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물론 제가 고민도 하지만, 이런 문제를 냈던 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냈던 시도가 있어요. 시도 자체에 대해서 내부 문서 중에, 평가표가 있어요. 평가표. 그렇잖아요? 평가표가 있는 시도가 있고 없는 시도가 있어요. 자체. 평가표를 보니까 얘들이 이런 툴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툴로. 이렇게 쓴 사람을 점수를 잘 주게. 그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더라고. 과정 안에. 제가 교육과정을 쓰는 게 맞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치유나 선도나 적응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입해서 치유시킬지에 대한 부분, 선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발방지, 유사사고 예방, 재발방지 대책이죠. 제일 중심은 예방교육입니다. 예방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예측,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측, 자살 같은 거, 폭력이라든가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지진 같은 건 예측이 어려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2시 반에 제가 이제 저 밑에 지방에 지진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땅이 막 흔들리던데. 났다고는 뉴스에는 안 나오대, 이상하게. 안 나오대. 그래서 제가 2시 반에 깨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측. 그래서 예측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입해서, 통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위에 요소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측을 하잖아요. 그죠? 예측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예측을 해요. 예측 내지는 진단을 해요. 이 진단을 쓰면 어떻게 돼요? 예측이나 진단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을 선별해요. 선별해. 예를 들어 자살이라고 하면은 자살 위험군을 진단하고 그 아이들을 선별하죠. 선별했으면 어떻게 돼요? 치료, 상담을 해요. 예측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를 해요. 사후 관리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라던가 뭐 그런 유형으로 이제 위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통상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형을 써가지고 얘들 관리하고 지역사회 협력 체제를 구축해 놓죠. 학교가 대부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구축해 놨어요. 어디에요? 뭐 병원도 있고, 소방서, 그 다음에 경찰서. 구축해 놨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스쿨폴리스 있죠? 있죠? 스쿨폴리스가 더 위험해. 그죠? 더 위험해, 그죠? 더 위험해. 부산은 더 위험해요. 그렇죠. 부산 가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대요. 네. 그 다음에 협력, 그 다음에 제도 정비, 법률 제도 정비. 제도에, 그러니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부모의 책임을 더 가중시킨다던가 뭐 아니면은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대로 쓰는 거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상 중심으로 쓰는 거, 일반적인 거 볼 텐데 첫 번째 제도, 법이나 제도의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지만 제도나 법의 영역에서 문제되는 것은 법령입니다. 법령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령에서는 사실 대부분 입법이 없거나 내지는 어떻게 불충분하거나 두 가지예요. 입법 미비, 흠결. 미비, 흠결의 문제점이 된다면 미비하거나 흠결이에요. 미비, 흠결. 그러면 미비나 흠결이 나올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요?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미비는 재정으로, 흠결은 개정으로 가는데 미비, 흠결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는 법령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건의가 들어가야 돼요. 개정 건의. 이해하신 거죠? 개정 건의. 근데 여러분들 법령을 쓰실 때 그냥 무슨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대한 법령을 제정해야 된다 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 법령 안에서의 그 법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법령의 내용, 시기, 대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 법령을 구체화해서 쓰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도 이것은 조례는 교육청 자체가 만들죠. 자체에서 합니다.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서 다문화학생 지원 조례.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을 명칭을 넣어서 지역 특화해서 우리 도에 맞춰서 쓰는 것은 득점 요인이에요. 아시겠지? 철저히 지역에 우리 교육청에 맞춰서 쓰는 거. 그래서 경기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조례. 그 다음에 조례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계획이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써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은요. 여러분들 뭐 개정교육과정 같은 거 배우셨잖아.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3단계로 내려오죠.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 내려오는데 시도에서는 뭐예요? 그 기본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안을 확정해서 고시합니다. 그 대략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요. 안.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개정하겠다라고 고시해요. 그러면은 그 개정안, 그 개정 교육과정 안, 기본안을 만들어서 고시하면은 이걸 바탕으로 시도에서는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지침을 만들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뭘 특화시켜야지. 뭐를. 예를 들어서 꿈의 대학을 특화시켜야지. 아니면은 뭐 그 다양성을 특화시켜야지. 어떤 방향성을 집어넣어서 지침을 만들어요. 이 지침 안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죠. 편성하고 운영하죠. 학교가. 그러니까 월계를 만들어서 그 기준을 제시하면 그걸 바탕으로 학교에서 편성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땐 지침이에요. 지침은 제도의 영역인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 교육과정이 어디에 포섭될지 교육과정을 우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교과, 비교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교과는 정규 수업과 방과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비교과는 창체, 자동봉진으로 해서 이제 창체, 그죠? 창의력 활동.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과 관련된 주제는 교육과정에 나올 필요가 있어요. 다문화든 특수든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이든 아니면 뭐예요. 기타 스마트 교육이든 어떤 이런 것들은 학생과 관련된 것은 교육과정과 연계되게 돼 있어요. 무슨 학교 안전도 마찬가지고 폭력도 마찬가지고 연계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과 관계 없는 게 있어요. 교원 업무 경감,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학부모 참여 이런 학생과 관계 없는 것들은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과정은 예를 들어서 다문화를 생각해 볼까요? 다문화에서 다문화 아이들의 통합, 다문화 이해 교육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켜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킨다고 쳐봐요. 그러면 교과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교과는? 사회? 윤리?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 비교과는 어디? 동아리 활동 좋죠. 아니면은 그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 이런 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 교과와 비교과에서 어떤 과목 안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몇 시간 시키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써주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이 교육과정이 제도의 영역에서 쓰이는 것도 있지만 매끄럽게 쓰인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학생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 아시겠지? 이따가 다음 둘째 시간 할 텐데 학생에서 교육과정을 쓸 가능성이 여러분들 높아요. 그게 매끄럽거든. 쓰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될 수 있는데 예산은 제가 이제 1월달 시작할 때 이제 가르칠 텐데 예산이 문제되는 주제가 있어요. 대부분 예산이 문제돼. 하지만 예산이 중점적으로 문제되는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거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렇죠? 스마트 교육 하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 교육. 이것도 이런 교실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대대적으로 수반되는 것 같은 경우는 예산 항목을 별도로 이렇게 떼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막 써주시면 좋아요. 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고 또 뭐 세출 예산을 어떻게 감소시켜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걸 투입하겠다. 이런 것들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뭐 교부금, 보조금, 뭐 전입금, 뭐 이런 거, 별정기금 이런 것들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시작하면서 구조를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제가 다 집어넣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참고. 그리고 12월에는 제가 마지막 주는 한번 쉴까 해요. 5주는 한번 쉴까 합니다. 네? 매번 하고. 네? 4주 하고 5주째 쉴게요. 네. 소양 하실래요? 소양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전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앞부분에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세부 추진 계획 안에서 예산을 쓰는 거. 아시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전담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 부서, 무슨 팀, 위원회, TF 이런 것들을 이걸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만약에 부서를 만든다 치면 그냥 전담 부서 구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전담 부서를, 어떤 전담 부서를 명칭, 누구로 구성하고 몇 명, 누구로, 또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아시겠죠? 네, 구체적으로 쓰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실행 가능하도록. 아시겠지? 그런 것들, 이거 말고도 더 추가한다면, 이런 것들도 제도의 영역에 쓸 수 있어요. 추진 체계. 기억나세요? 아세요? 추진 체계 같은 거 있죠? 추진 체계. 추진 체계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각각 역할 배분. 아시겠죠?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 추진 체계 같은 것도 이 안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인데요. 사람인데,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